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생명과 건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르기를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성전을 더욱 지혜롭게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축복입니다. 황혼의 나이는 지혜가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영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며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멀리해야 할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귀한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처음 접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주님 안에서 더욱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가꾸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귀한 정보를 주변의 이웃과 나누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흔히 과일이 비타민과 섬유질, 그리고 자연적인 당분이 풍부하여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 먹어야 할 최고의 음식이라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 우리 몸에 동일하게 이로운 것은 아니며 특히 50대, 60대를 넘어가는 우리의 몸에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조용히 부담을 줄 수 있는 과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과일들은 혈당 수치에 급격한 변화를 주거나 소화 기능에 부담을 주고 심지어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특정 약물의 효과를 방해하여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거나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은 7가지 과일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중 일부는 아마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늘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왔던 과일의 숨겨진 얼굴을 마주할 준비 되셨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과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건강을 해치고 있었는지, 그리고 식단에서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더 활기차고 평안해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될 과일은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것인데 노년기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자몽입니다. 상큼하고 톡 쏘는 맛, 그리고 비타민 C가 풍부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자몽은 아침을 깨우는 건강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특정 약을 복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자몽은 속임수처럼 위험한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몽에 함유된 퓨라노쿠마린이라는 천연 화합물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간과 소장에 있는 특정 효소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이 효소들은 우리 몸이 약물을 분해하고 처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약물이 몸속에서 처리되고 빠져나가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셈인데 자몽이 이 문지기에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약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과도하게 축적되어 원래의 약효보다 훨씬 강한 효과를 내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약물의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도 합니다. 아침에 마신 자몽 주스 한 잔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복용하는 약을 도구로 만들 수도 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특히 고혈압, 심부전, 부정맥과 같은 심장질환 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약물이 몸을 돕는 대신 체내에 과도하게 오래 머물면서 어지럼증, 가슴 통증, 근육통과 같은 부작용의 위험을 크게 높이며
심각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몽의 위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관리하고 계시는 불안장애, 우울증, 만성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쌓인다는 것입니다.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히 위험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60대 남성분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수년간 혈압약을 복용하며 건강을 잘 관리해왔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자몽 주스를 마시는 것이 건강한 습관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는 이유 없는 어지럼증과 근육 약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정기검진에서 의사는 그의 혈액 속 약물 농도가 이염 수치를 훨씬 초과한 것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면밀히 살핀 결과 그 원인은 바로 매일 아침 마셨던 자몽 주스였습니다. 식단에서 자몽을 완전히 배제하자 그의 모든 증상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약물은 다시 의도한 대로 안전하게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만성질환으로 처방약을 장기 복용하고 계신다면 자몽이나 자몽 주스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해해 보이는 과일 하나가 우리의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몽 대신 오렌지나 귤처럼 안전하면서도 비슷한 영향을 얻을 수 있는 과일은 많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먹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두리안입니다. 과일의 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두리안은 특유의 크리미한 질감과 강렬한 향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을 여행하시거나 선교 활동을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접해보셨을 겁니다.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귀한 별미로 여겨지지만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두리안은 그 명성만큼이나 큰 위험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두리안에 풍부하게 함유된 황성분입니다. 이 황성분은 우리 몸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만약 평소 가볍게 반주를 즐기시는 분이 두리안을 안주 삼아 드신다면 아주 적은 양의 술이라도 심한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증, 그리고 혈압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혈압이나 심장에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증상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두리안은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물론 우리 몸은 건강한 지방을 필요로 하지만 두리안의 지방은 밀도가 매우 높아 소화시키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진 우리 몸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두리안을 먹으면 복부 팽만감, 가슴 답답함, 심지어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두리안을 먹은 후 얼굴이 붉어지거나 몸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끼는데 이는 두리안이 혈액순환과 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두리안의 높은 당분 함량입니다. 두리안은 과일 중에서도 혈당 지수가 매우 높아 혈당을 빠르고 급격하게 올립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시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두리안을 섭취한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떨어지면서 극심한 피로감,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하여 당분 흡수를 늦추는 다른 과일들과 달리 두리안은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과식하기 쉬워 더욱 위험합니다. 한 60대 후반의 성도님은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리안을 맛있게 드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고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내내 몸이 쇠약해지고 어지러움을 느꼈고 다음날 병원을 찾은 결과 혈당이 급증하고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상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두리안이었습니다. 자연에서 온 음식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강력한 교훈을 얻은 사례입니다. 따라서 고혈압, 당뇨, 소화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두리안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리안의 맛이 궁금하시더라도 우리의 건강을 담보로 모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안전하고 맛있는 과일이 얼마든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 별과일입니다. 이름처럼 별 모양으로 자르면 예쁜 모양이 나오는 별과일은 밝은 노란색과 아삭한 식감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샐러드나 음료의 장식용으로도 쓰여 건강하고 무해한 과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과일 속에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숨어 있습니다. 별 과일이 위험한 이유는 카람복신이라는 강력한 신경 독소 때문입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젊은 사람의 경우 이 독소는 문제없이 걸러져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은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저하됩니다.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노화와 함께 신장의 효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이나 경미한 신장 질환이라도 앓고 있는 분이 별과일을 섭취하면 이 카람복신 독소가 걸러지지 못하고 혈액에 축적됩니다. 그리고 이 독소는 혈관을 타고 조용히 뇌와 신경계로 이동하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증상은 놀라울 정도로 심각합니다. 처음에는 딸꾹질이나 구토로 시작하지만 심해지면 정신착란, 어지럼증, 근육 경련을 일으키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발작이나 의식불명 상태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반개의 별 과일만으로도 신장 기능이 약화된 사람에게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처럼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증상이 발현되기 때문에 원인이 별 과일이라는 것을 인지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의 경우 경미한 신장 질환이 있었지만 평소 건강관리를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본 이국적인 과일이 궁금해 별 과일을 몇 개 사서 일주일 동안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지럽고 건망증이 심해지는 정도로만 느꼈지만 며칠 뒤에는 균형을 잡기 힘들어지고 손이 떨리는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병원을 찾고 나서야 그의 신장이 별 과일의 독소를 제대로 거르지 못해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별 과일을 끊자 모든 증상은 회복되었습니다. 현재 신장 질환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노년기에는 누구나 신장 효율이 감소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과일은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어르신들이 완전히 피해야 할 과일 목록에 올려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름다운 모양에 현혹되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체리모야입니다. 체리모야는 커스터드 크림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열대 과일로 많은 분들이 그 맛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부드러운 과육 뒤에는 신경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숨겨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육이 아니라 과일의 씨앗과 껍질, 그리고 입에 포함된 아노나신이라는 신경 독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노나신 성분은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또는 많은 양에 노출될 경우 조용히 신경 손상을 일으켜 운동 능력 저하, 협응장애,
기억력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리모야의 가장 큰 위험은 부드러운 과육 속에 씨앗이 박혀 있어 자신도 모르게 씨앗의 일부를 삼키기 쉽다는 점입니다. 씨앗을 통째로 삼키지 않더라도 과육과 함께 씹히는 과정에서 미세한 씨앗 조각이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조각들조차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 독소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은 약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던 소량의 독소도 노년기에는 축적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작용은 항상 극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체리모야를 많이 먹은 후 어지럽거나 비정상적으로 졸린 느낌을 호소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팔다리가 저리거나 입안에서 이상한 금속 맛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는 신경계가 독소에 반응하고 있다는 미세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억력, 협응력, 그리고 정신적 명료함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작은 신호들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초기 경고입니다. 한 70대 남성분은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체리모야를 즐겨 드셨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손에 힘이 빠지고 쉽게 피로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쉬웠던 일들이 이제는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했지만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그의 식단에 포함된 체리모야가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체리모야를 식단에서 제외한 후 그의 기력과 집중력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열대 과일을 좋아하신다면 체리모야 대신 바나나, 망고, 잘 익은 배와 같이 안전하면서도 달콤한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이처럼 작은 식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5번째, 덜 익은 파파야입니다. 잘 익은 주황색 파파야는 소화 효소인 파파인이 풍부하여 소화를 돕는 슈퍼푸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익기 전에 초록색 파파야는 오히려 우리 소화기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덜 익은 파파야의 고농도로 함유된 라텍스 성분 때문입니다. 이 하얀 액체 형태의 라텍스는 이벽을 자극하고 소화 시스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거나 민감한 어르신들에게는 심한 복통, 이경련, 이산역류, 심지어 식도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소화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도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덜 익은 파파야는 증상을 악화시키고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 다른 숨겨진 위험은 라텍스 알레르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라텍스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덜 익은 파파야를 먹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입이나 목의 가려움증, 부어오름, 심한 경우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습니다. 평소 바나나, 아보카도, 밤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면 파파야에도 교차 반응을 보일 위험이 높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파파야는 반드시 껍질이 노랗거나 주황색으로 잘 익은 것만 드셔야 합니다. 잘 익은 파파야는 라텍스 함량이 훨씬 적고 소화에도 부드럽습니다. 만약 파파야가 충분히 익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아예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소화 건강을 위해서는 찐배나 부드럽게 익힌 사과처럼 위에 부담이 없는 과일들이 훨씬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아키입니다. 아키는 자메이카 등 카리브해 지역에서 즐겨 먹는 열대 과일로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생소합니다. 하지만 해외여행이나 선교 활동 중에 접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아키는 오늘 소개하는 과일 중 가장 위험한 과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키가 치명적인 이유는 하이포글리신이라는 강력한 독소 때문입니다. 이 독소는 과일이 완전히 익지 않았을 때 매우 높은 농도로 존재합니다. 덜 익은 아키를 잘못 섭취하면 자메이카 구토병이라는 급성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극심한 구토와 근육쇠약으로 시작해 심각한 경우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저혈당 쇼크로 인해 발작, 혼수 상태,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중요한 당뇨 환자, 어르신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키 중독의 무서운 점은 증상이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일을 먹고 몇 시간 동안은 괜찮다가 갑자기 복통, 식은땀, 정신 착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대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아키의 수입 및 판매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낯선 곳을 여행하실 때 현지인이 권하는 이국적인 음식이라도 정체를 확실히 알 수 없다면 함부로 드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키라는 과일은 전문가가 안전하게 조리한 것이 아니라면 절대 입에 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 주십시오. 7번째, 리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과일은 바로 리치입니다. 달콤하고 즙이 많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과일이죠. 뷔페나 디저트로도 흔히 접할 수 있어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상쾌한 과일 역시 잘못 섭취하면 노년기 건강에 숨겨진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리치의 가장 큰 위험은 공복에 섭취했을 때 발생합니다. 리치에는 우리 몸이 포도당을 생성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자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빈속에 많은 양의 리치를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급격하고 위험하게 떨어지는 저혈당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들에게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약물의 효과와 리치의 혈당 강화 효과가 겹치면서 혈당이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혈당 증상으로는 떨림, 어지러움, 식은땀, 혼란, 심하면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낙상이나 다른 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공복에 리치를 먹고 저혈당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증상이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어지럼증의 원인이 몇 시간 전에 먹은 리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채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한 70대 여성분은 아침 식사 전에 과일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빈속에 리치 한 그릇을 먹고 몇 시간 후 몸이 떨리고 어지러우며 집중하기 힘든 증상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의사와 상담한 끝에 공복에 섭취한 리치가 저혈당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에게 가장 안전한 리치 섭취 방법은 반드시 식사 후 디저트로 소량만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공복에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뇨병이나 혈당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가급적 리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의 상징으로만 여겼던 과일들의 숨겨진 위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몽, 두리안, 별과일, 체리모야, 덜 익은 파파야, 아키, 그리고 리치까지. 이야기의 목적은 과일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특정 음식이 어떻게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더욱 지혜롭게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음식을 피하고 어떤 음식을 즐길지 않은 지혜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몸을 더욱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 가장 놀라웠던 과일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귀한 정보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기의 좋은 건강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먹지 않느냐에 대한 지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보를 통해 배우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식단에 작지만 현명한 변화를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돌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혹시 특정 음식이 자신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은 그 작은 수고를 드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지혜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셨거나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더욱 유익하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생명과 건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르기를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성전을 더욱 지혜롭게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축복입니다. 황혼의 나이는 지혜가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영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며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멀리해야 할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귀한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처음 접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주님 안에서 더욱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가꾸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귀한 정보를 주변의 이웃과 나누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흔히 과일이 비타민과 섬유질, 그리고 자연적인 당분이 풍부하여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 먹어야 할 최고의 음식이라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 우리 몸에 동일하게 이로운 것은 아니며 특히 50대, 60대를 넘어가는 우리의 몸에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조용히 부담을 줄 수 있는 과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과일들은 혈당 수치에 급격한 변화를 주거나 소화 기능에 부담을 주고 심지어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특정 약물의 효과를 방해하여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거나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은 7가지 과일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중 일부는 아마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늘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왔던 과일의 숨겨진 얼굴을 마주할 준비 되셨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과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건강을 해치고 있었는지, 그리고 식단에서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더 활기차고 평안해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될 과일은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것인데 노년기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자몽입니다. 상큼하고 톡 쏘는 맛, 그리고 비타민 C가 풍부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자몽은 아침을 깨우는 건강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특정 약을 복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자몽은 속임수처럼 위험한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몽에 함유된 퓨라노쿠마린이라는 천연 화합물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간과 소장에 있는 특정 효소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이 효소들은 우리 몸이 약물을 분해하고 처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약물이 몸속에서 처리되고 빠져나가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셈인데 자몽이 이 문지기에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약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과도하게 축적되어 원래의 약효보다 훨씬 강한 효과를 내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약물의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도 합니다. 아침에 마신 자몽 주스 한 잔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복용하는 약을 도구로 만들 수도 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특히 고혈압, 심부전, 부정맥과 같은 심장질환 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약물이 몸을 돕는 대신 체내에 과도하게 오래 머물면서 어지럼증, 가슴 통증, 근육통과 같은 부작용의 위험을 크게 높이며 심각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몽의 위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관리하고 계시는 불안장애, 우울증, 만성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쌓인다는 것입니다.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히 위험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60대 남성분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수년간 혈압약을 복용하며 건강을 잘 관리해왔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자몽 주스를 마시는 것이 건강한 습관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는 이유 없는 어지럼증과 근육 약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정기검진에서 의사는 그의 혈액 속 약물 농도가 이염 수치를 훨씬 초과한 것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면밀히 살핀 결과 그 원인은 바로 매일 아침 마셨던 자몽 주스였습니다. 식단에서 자몽을 완전히 배제하자 그의 모든 증상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약물은 다시 의도한 대로 안전하게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만성질환으로 처방약을 장기 복용하고 계신다면 자몽이나 자몽 주스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해해 보이는 과일 하나가 우리의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몽 대신 오렌지나 귤처럼 안전하면서도 비슷한 영향을 얻을 수 있는 과일은 많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먹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두리안입니다. 과일의 왕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두리안은 특유의 크리미한 질감과 강렬한 향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을 여행하시거나 선교 활동을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접해보셨을 겁니다.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귀한 별미로 여겨지지만 5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두리안은 그 명성만큼이나 큰 위험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두리안에 풍부하게 함유된 황성분입니다. 이 황성분은 우리 몸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만약 평소 가볍게 반주를 즐기시는 분이 두리안을 안주 삼아 드신다면 아주 적은 양의 술이라도 심한 메스꺼움, 구토, 어지럼증, 그리고 혈압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혈압이나 심장에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증상은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두리안은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매우 높은 과일입니다. 물론 우리 몸은 건강한 지방을 필요로 하지만
두리안의 지방은 밀도가 매우 높아 소화시키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진대사가 느려진 우리 몸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두리안을 먹으면 복부 팽만감, 가슴 답답함, 심지어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두리안을 먹은 후 얼굴이 붉어지거나 몸에 열이 오르는 것을 느끼는데, 이는 두리안이 혈액순환과 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두리안의 높은 당분 함량입니다. 두리안은 과일 중에서도 혈당 지수가 매우 높아 혈당을 빠르고 급격하게 올립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시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두리안을 섭취한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떨어지면서 극심한 피로감,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당뇨 합병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하여 당분 흡수를 늦추는 다른 과일들과 달리 두리안은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과식하기 쉬워 더욱 위험합니다. 한 60대 후반의 성도님은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것을 즐기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리안을 맛있게 드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고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내내 몸이 쇠약해지고 어지러움을 느꼈고 다음 날 병원을 찾은 결과 혈당이 급증하고 혈압이 위험 수준까지 상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인은 두리안이었습니다. 자연에서 온 음식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강력한 교훈을 얻은 사례입니다. 따라서 고혈압, 당뇨, 소화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두리안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리안의 맛이 궁금하시더라도 우리의 건강을 담보로 모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안전하고 맛있는 과일이 얼마든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 별과일입니다. 이름처럼 별 모양으로 자르면 예쁜 모양이 나오는 별과일은 밝은 노란색과 아삭한 식감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샐러드나 음료의 장식용으로도 쓰여 건강하고 무해한 과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과일 속에는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숨어 있습니다. 별 과일이 위험한 이유는 카람복신이라는 강력한 신경 독소 때문입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젊은 사람의 경우 이 독소는 문제없이 걸러져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은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저하됩니다.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노화와 함께 신장의 효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어르신이나 경미한 신장 질환이라도 앓고 있는 분이 별과일을 섭취하면 이 카람복신 독소가 걸러지지 못하고 혈액에 축적됩니다. 그리고 이 독소는 혈관을 타고 조용히 뇌와 신경계로 이동하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증상은 놀라울 정도로 심각합니다. 처음에는 딸꾹질이나 구토로 시작하지만 심해지면 정신착란, 어지럼증, 근육 경련을 일으키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발작이나 의식불명 상태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반개의 별 과일만으로도 신장 기능이 약화된 사람에게는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처럼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증상이 발현되기 때문에 원인이 별 과일이라는 것을 인지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의 경우 경미한 신장 질환이 있었지만 평소 건강관리를 잘 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본 이국적인 과일이 궁금해 별 과일을 몇 개 사서 일주일 동안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어지럽고 건망증이 심해지는 정도로만 느꼈지만 며칠 뒤에는 균형을 잡기 힘들어지고 손이 떨리는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병원을 찾고 나서야
그의 신장이 별 과일의 독소를 제대로 거르지 못해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별 과일을 끊자 모든 증상은 회복되었습니다. 현재 신장 질환 진단을 받지 않았더라도 노년기에는 누구나 신장 효율이 감소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 과일은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어르신들이 완전히 피해야 할 과일 목록에 올려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아름다운 모양에 현혹되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체리모야입니다. 체리모야는 커스터드 크림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열대 과일로 많은 분들이 그 맛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부드러운 과육 뒤에는 신경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숨겨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과육이 아니라 과일의 씨앗과 껍질, 그리고 입에 포함된 아노나신이라는 신경 독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노나신 성분은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또는 많은 양에 노출될 경우 조용히 신경 손상을 일으켜 운동 능력 저하, 협응장애, 기억력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리모야의 가장 큰 위험은 부드러운 과육 속에 씨앗이 박혀 있어 자신도 모르게 씨앗의 일부를 삼키기 쉽다는 점입니다. 씨앗을 통째로 삼키지 않더라도 과육과 함께 씹히는 과정에서 미세한 씨앗 조각이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조각들조차 시간이 지나면서 신경 독소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은 약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던 소량의 독소도 노년기에는 축적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작용은 항상 극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체리모야를 많이 먹은 후 어지럽거나 비정상적으로 졸린 느낌을 호소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팔다리가 저리거나 입안에서 이상한 금속 맛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는 신경계가 독소에 반응하고 있다는 미세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억력, 협응력, 그리고 정신적 명료함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작은 신호들은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초기 경고입니다. 한 70대 남성분은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체리모야를 즐겨 드셨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손에 힘이 빠지고 쉽게 피로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쉬웠던 일들이 이제는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생각했지만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그의 식단에 포함된 체리모야가 원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체리모야를 식단에서 제외한 후 그의 기력과 집중력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열대 과일을 좋아하신다면 체리모야 대신 바나나, 망고, 잘 익은 배와 같이 안전하면서도 달콤한 과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이처럼 작은 식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덜 익은 파파야입니다. 잘 익은 주황색 파파야는 소화효소인 파파인이 풍부하여 소화를 돕는 슈퍼푸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익기 전에 초록색 파파야는 오히려 우리 소화기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덜 익은 파파야의 고농도로 함유된 라텍스 성분 때문입니다. 이 하얀 액체 형태의 라텍스는 위벽을 자극하고 소화 시스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거나 민감한 어르신들에게는 심한 복통, 이경련, 이산역류, 심지어 식도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소화 시스템은 자연스럽게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음식도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위궤양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덜 익은 파파야는 증상을 악화시키고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 다른 숨겨진 위험은 라텍스 알레르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라텍스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덜 익은 파파야를 먹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입이나 목의 가려움증, 부어오름, 심한 경우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습니다. 평소 바나나, 아보카도, 밤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면 파파야에도 교차 반응을 보일 위험이 높으니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파파야는 반드시 껍질이 노랗거나 주황색으로 잘 익은 것만 드셔야 합니다. 잘 익은 파파야는 라텍스 함량이 훨씬 적고 소화에도 부드럽습니다. 만약 파파야가 충분히 익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아예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소화 건강을 위해서는 찐배나 부드럽게 익힌 사과처럼 위에 부담이 없는 과일들이 훨씬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아키입니다. 아키는 자메이카 등 카리브해 지역에서 즐겨 먹는 열대 과일로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생소합니다. 하지만 해외여행이나 선교 활동 중에 접할 가능성이 있어 그 위험성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아키는 오늘 소개하는 과일 중 가장 위험한 과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키가 치명적인 이유는 하이포글리신이라는 강력한 독소 때문입니다. 이 독소는 과일이 완전히 익지 않았을 때 매우 높은 농도로 존재합니다. 덜 익은 아키를 잘못 섭취하면 자메이카 구토병이라는 급성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극심한 구토와 근육쇠약으로 시작해 심각한 경우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저혈당 쇼크로 인해 발작, 혼수 상태,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가 중요한 당뇨 환자, 어르신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키 중독의 무서운 점은 증상이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일을 먹고 몇 시간 동안은 괜찮다가 갑자기 복통, 식은땀, 정신 착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대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아키의 수입 및 판매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낯선 곳을 여행하실 때 현지인이 권하는 이국적인 음식이라도 정체를 확실히 알 수 없다면 함부로 드시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키라는 과일은 전문가가 안전하게 조리한 것이 아니라면 절대 입에 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 주십시오. 7번째, 리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과일은 바로 리치입니다. 달콤하고 즙이 많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과일이죠. 뷔페나 디저트로도 흔히 접할 수 있어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상쾌한 과일 역시 잘못 섭취하면 노년기 건강에 숨겨진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리치의 가장 큰 위험은 공복에 섭취했을 때 발생합니다. 리치에는 우리 몸이 포도당을 생성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자연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빈속에 많은 양의 리치를 먹게 되면 혈당 수치가 급격하고 위험하게 떨어지는 저혈당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당뇨약을 복용 중인 어르신들에게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약물의 효과와 리치의 혈당 강화 효과가 겹치면서 혈당이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혈당 증상으로는 떨림, 어지러움, 식은땀, 혼란, 심하면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낙상이나 다른 사고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아이들이나 노인들이 공복에 리치를 먹고 저혈당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증상이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어지럼증의 원인이 몇 시간 전에 먹은 리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채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한 70대 여성분은 아침 식사 전에 과일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빈속에 리치 한 그릇을 먹고 몇 시간 후
몸이 떨리고 어지러우며 집중하기 힘든 증상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비슷한 일이 반복되자 의사와 상담한 끝에 공복에 섭취한 리치가 저혈당을 유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에게 가장 안전한 리치 섭취 방법은 반드시 식사 후 디저트로 소량만 즐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공복에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뇨병이나 혈당 관련 문제가 있으시다면 가급적 리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의 상징으로만 여겼던 과일들의 숨겨진 위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몽, 두리안, 별과일, 체리모야, 덜 익은 파파야, 아키, 그리고 리치까지. 이야기의 목적은 과일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몸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특정 음식이 어떻게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더욱 지혜롭게 선택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음식을 피하고 어떤 음식을 즐길지 않은 지혜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몸을 더욱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 가장 놀라웠던 과일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귀한 정보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기의 좋은 건강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먹지 않느냐에 대한 지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정보를 통해 배우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식단에 작지만 현명한 변화를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을 돌보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혹시 특정 음식이 자신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은 그 작은 수고를 드릴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지혜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우셨거나 이 영상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우리가 더욱 유익하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생명과 건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이르기를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성전을 더욱 지혜롭게 돌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축복입니다. 황혼의 나이는 지혜가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영적인 성숙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며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멀리해야 할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나누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의 귀한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처음 접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주님 안에서 더욱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가꾸는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귀한 정보를 주변의 이웃과 나누는 것은 사랑의 실천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으로 가득 차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흔히 과일이 비타민과 섬유질, 그리고 자연적인 당분이 풍부하여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 먹어야 할 최고의 음식이라고 들어왔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 우리 몸에 동일하게 이로운 것은 아니며 특히 50대, 60대를 넘어가는 우리의 몸에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조용히 부담을 줄 수 있는 과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과일들은 혈당 수치에 급격한 변화를 주거나 소화 기능에 부담을 주고 심지어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특정 약물의 효과를 방해하여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거나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은 7가지 과일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중 일부는 아마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늘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왔던 과일의 숨겨진 얼굴을 마주할 준비 되셨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과일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건강을 해치고 있었는지, 그리고 식단에서 작은 변화를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더 활기차고 평안해질 수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될 과일은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챙겨 드시는 것인데 노년기에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자몽입니다. 상큼하고 톡 쏘는 맛, 그리고 비타민 C가 풍부하다는 이미지 때문에 자몽은 아침을 깨우는 건강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특정 약을 복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자몽은 속임수처럼 위험한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몽에 함유된 퓨라노쿠마린이라는 천연 화합물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간과 소장에 있는 특정 효소의 활동을 방해합니다. 이 효소들은 우리 몸이 약물을 분해하고 처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약물이 몸속에서 처리되고 빠져나가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셈인데 자몽이 이 문지기에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약물이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과도하게 축적되어 원래의 약효보다 훨씬 강한 효과를 내거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약물의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도 합니다. 아침에 마신 자몽 주스 한 잔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복용하는 약을 도구로 만들 수도 물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특히 고혈압, 심부전, 부정맥과 같은 심장질환 약이나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약물이 몸을 돕는 대신 체내에 과도하게 오래 머물면서 어지럼증, 가슴 통증, 근육통과 같은 부작용의 위험을 크게 높이며 심각한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자몽의 위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관리하고 계시는 불안장애, 우울증, 만성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쌓인다는 것입니다.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은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조용히 위험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60대 남성분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수년간 혈압약을 복용하며 건강을 잘 관리해왔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한 자몽 주스를 마시는 것이 건강한 습관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는 이유 없는 어지럼증과 근육 약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정기검진에서 의사는 그의 혈액 속 약물 농도가 이염 수치를 훨씬 초과한 것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면밀히 살핀 결과 그 원인은 바로 매일 아침 마셨던 자몽 주스였습니다. 식단에서 자몽을 완전히 배제하자 그의 모든 증상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약물은 다시 의도한 대로 안전하게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만성질환으로 처방약을 장기 복용하고 계신다면 자몽이나 자몽 주스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해해 보이는 과일 하나가 우리의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몽 대신 오렌지나 귤처럼 안전하면서도 비슷한 영양을 얻을 수 있는 과일은 많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먹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두리안입니다. 과일의